안녕하세요. 선마을 요가원 요가라움의 김한나입니다. 유튜브 영상이 100개가 벌써 되었는데요. 그 기념으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실수로 브이로그에 쓸 영상 메모리를 통째로 날려먹어서 이번 달 브이로그를 만들 수 없기도 하고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용기와 희망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가원도 꾸리고, 사람들에게 요가를 나누면서 살고 있지만, 저는 사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 난치병 환자입니다. 환자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강직성 척추염은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엉덩이 천장관절과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몸이 대나무처럼 완전히 굳는 병이에요. 저는 07년도쯤 처음 그 증상을 느꼈었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2010년쯤 돼서야 이 병이란 것을 알게 돼서 약물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병을 앓고 있는 숫자는 한국에선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정보나 선례가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검사도 해봤었지만, 디스크가 의심된다는 오진만 받았었고, 아무리 치료를 시도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다가 한 개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제 병을 의심하시고, 남자들에게 주로 생기는 병이기도 하고 희귀병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번 염증 검사를 해보자 라고 권유를 하셔서, 그때 처음 피 검사를 진행하면서 염증 수치가 너무나 높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대학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역시나 그 희귀병이 맞았고요. 검사를 시작했을 때는 대체 뭐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 하는 답답함이 힘들었었는데, 막상 희귀병 진단을 받으니까 그때 기분은 정말로 막막했었어요. 아직 나는 젊은데, 살아갈 길이 아득한데, 아파서 이제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도 당장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통증이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 병이 빠르게 진행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두 발로 걷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할 정도로 몸이 아팠는데, 몸이 쑤셔서 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그조차도 시간이 한참이 걸렸었고, 화장실이라도 한번 가려면 네 발로 기어서 걸어가야 할 정도로 허리를 펴지를 못했었어요. 10년 넘는 시간에 그 일들을 여기서 다 말하긴 어렵지만, 그 시기엔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았었나?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자기 연민의 감정에 늘 빠지며 지냈고, 늘 열등감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툭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나를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있겠어요? 병원에 가면 웃으면서 진료 기다리시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몸이 아프면 정신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은 정신도 망가져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채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셀레브렉스라는 소염 진통제를 먹었었고 약으로 염증 수치는 조금 떨어졌지만 통증은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몸이 나아지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던 채로 경과를 보다가 주치의 선생님께서 운동을 병행해 보라고 권해주셔서 그때 처음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요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랍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돈을 주고 처음 운동이란 것을 해봤어요. 아프기 전에도 움직이고 땀 흘리는 것을 정말 싫어했었고, 그리고 귀찮아했었고, 그리고 성격이 원래 굉장히 소심해서 남 앞에 서거나 낯선 곳을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그런 성격이었었거든요. 그런 제가 스스로 돈을 주고 요가원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벽을 넘는 일이었어요. 집 근처 요가원을 알아보고 그리고 큰 마음 먹고 등록을 하고 처음 입어보는 쫄바지도 입고 그리고 나서 요가원에 갔는데 제가 그날 처음 듣던 수업이 비크람 수업이었어요. 고온의 환경에서 정해진 시퀀스대로 몸을 움직이는 수련법이었는데 처음부터 서서 숨을 쉬고 동작을 따라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덥고 습한 그 찜질방 같은 환경에서 숨도 안 쉬어지는데 그 서서 프라나야마 호흡을 시키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 다들 익숙하게 잘 하시는데 저는 서서 흉내라도 좀 열심히 내야겠다 싶어서 따라 하다가 갑자기 앞이 까맣게 안 보이더니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선생님도 놀라서 뛰어오시고 그런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죄송할 일은 아닌데 밖에 나가서 잠깐 좀 바람 쐬고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길로 요가원에 나가서 다시는 못 갔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고 다시 들어가도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텐데 그 요가원에 가야 하는 게 너무 제 스스로가 민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절 알아볼 것 같고 비웃을 것 같고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루 요가원 나가고 환불도 못 받으러 가고 그 당시에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못 다니겠으니까 환불해 주세요라는 말도 못 한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다가 몇 달 보내다가 또 다른 플라잉 요가원 학원을 찾고 이게 허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큰마음 먹고 가봤어요. 이번엔 힘들던 뭐던 좀 제대로 하자 마음을 다시 먹고 갔어요. 가서 또 등록을 하고 또 그때 사 놓고 계속 못 입었었던 쫄쫄이 바지 입고 갔는데 역시나 수업을 반도 못 따라갔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플라잉 요가가 원래 기본적으로 해먹을 컨트롤하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상체 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매트에서 하는 요가랑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기본적인 근력이 많이 사용이 되는 요가여서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가 하기에는 조금 많이 벅찼던 거죠. 그때 제 몸의 컨디션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한 상태여서 서서 한 다리를 제대로 들기도 힘든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앉으면 앉는 대로 또 통증이 심했었고 몸은 몸대로 뻣뻣해서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진짜 좋았던 건 해먹에 몸을 걸고 척추를 쭉 폈을 때 그 내 힘으로는 펴지지 않던 등이 펴질 때의 그 개운함. 그 순간이 정말 좋게 느껴졌었어요. 그렇게 몸에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 점점 크게 와닿아서 그것 때문에 요가 수련을 꾸준히 할 수 있었고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면 뭐가 다를까 하는 호기심에 지도자 과정들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요가를 한 계기는 내 몸을 위한 거였기에 저는 지도자 과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남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았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깐요. 배울 수는 있어도 가르치는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계속 공부를 이어가면서 주변에서 수업 부탁이 들어오고 조금씩 수업을 시작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처음 둘러본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요가 하러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계기로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고, 이렇게 오늘 유튜브를 통해 제 이야기까지도 나누게 되었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 듣고 정말 의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요가를 한 이후에 저를 만난 분들은 제가 몸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시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심했었다고 생각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요가는 제 몸뿐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제 삶도 굉장히 많이 바꿔 주었고, 제가 스스로 알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빛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도구였어요. 강직성 척추염은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완치가 없는 난치병이기에 두세 달에 한 번씩 아직도 병원에 가서 염증 검사를 통해 몸 점검을 받는데요. 사실 몇 년 전부터는 약도 끊고 어떤 약물이나 주사제 없이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병원은 거의 확인 차원에서만 다닌 지는 꽤 오래되었어요. 희귀 난치병 환자라고 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제가 제일 건강한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제 건강관리법이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도 정말로 괴로웠고, 길을 삥 돌아갈 수밖에는 없었지만, 저에게 그 고된 시간이 있었기에 요가를 나누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 현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를 이야기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삶에서 조금 어두운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주 약간이나마 희망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스스로를 한 번 더 믿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도 나이고, 그리고 괴로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나입니다. 나를 도와줄 힘, 그리고 나를 바꿔줄 힘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럼 이야기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